안녕하십니까. 미용재료 강 소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실제로, 지인분들께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나, 몇 분이 구독을 시작하셨고, 또, 어, 저도 모르게 뭐 좋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SNS의 힘은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원장님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 4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게 성행을 했어요. 그때는 무조건 블로그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은 블로그 마케팅이 솔직하게 조금 돈을 준다는 게 일반 고객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더 비싼 블로그를 사야 되느냐? 차라리 저는 원장님들 블로그 광고보다는 유튜브를 먼저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솔선수범으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말도 버벅대고 하지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배워가면서 하는 거고, 오늘은 썸네일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재밌어요, 원장님. 솔직하게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방송한다는 게 되게 어색하고 서투르고 뭐 발음도 마음에 안 들고 얼굴 모양도 이상하게 생겨서 참 희한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작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은 빨리 망하는 미용실의 비밀 두 번째, 인색하다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얼마나 많이 퍼주는데, 나는 트리트먼트도 팍팍 바르고 어?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정말 잘해주세요. 잘해주지만 영업이라는 건 있잖아요, 원장님들. 파생을 시키는 행동의 시작입니다. 과연 그분에게 원장님이 트리트먼트를 한 통을 다 쓴다 하더라도 과연 그분에게 파생되는 다른 게 있을까요? 얼굴에 트리트먼트 많이 발랐으니까 내가 2만 원 더 줄게 라고 고객이 얘기를 하냔 말이죠. 아닐 겁니다. 그냥 원장님의 생색이에요. 이 생색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 방법대로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원장님들 정보에 인색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게 제일 유행을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어떤 컬러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아세요. 어떤 웨이브가 마음에 드는지까지도 아시지만,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내 고객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의 정보를 주시는 게 원장님들이 인색을 안 한 겁니다. 무조건 내가 뭔가 사은품을 많이 주고, 무조건 트리트먼트를 많이 발라주는 게 인색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미용실 안에서는 예쁘게 나가요. 하지만 과연 집에서 그 부분을 똑같이 다음번에 나에게 올 때까지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원장님들이 고객에게 설명을 하시냐는 거죠. 바빠서 못해. 맞아요. 손님이 밀리다 보면 그 손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염색을 많이 하는 집은 염색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사전 처리에서부터, 그리고 오늘은 고객의 컬러의 상담 시간이 기존에는 2, 3분이었던 게 지금은 7, 8분 정도로 늘었습니다. 첫 상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무리 후처리까지의 설명까지는 충분히 해주는 게 지금 조금 잘 돌아간다는 미용실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원장님들이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왔네? 전에 5번 했으니까 5번 발라. 끝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색깔 너무 빨리 빠져. 그래? 그럼 시간 더 두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의 모발과 지금의 모발이 틀려졌습니다. 원장님들도 다 아세요. 그런데 클리닉을 권하면 안 해요. 왜? 돈 달라 그러니까. 맞지 않나요?
그러면 클리닉을 서비스를 해야 돼? 예, 서비스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들 주변에 브랜드샵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브랜드의 가격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8만원. 여기서 오픈을 하면 30% 정도의 오픈 이벤트 3개월을 끌고 갔었어요. 그래서 손님 확보를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8만원 금액에 고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상시 30%예요. 거기다 뭐 하고 있나요? 지정 10%또 할인합니다. 예약 10% 할인 또 합니다. 거기다 카드 할인합니다. 또 선불권 끊으면 거기서 또 할인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원장님이 받는 요금 비슷하든지 원장님이 받으시는 요금보다 낮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재료상들이 원장님들께 대답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브랜드를 거래를 하는 재료상들은 브랜드 위주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대형샵 위주로 거래를 하는 재료상들은 대형샵 위주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동네 미용실, 작은 1인 소형샵, 살롱 이런 데 거래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만 위주로 거래를 합니다. 왜냐면 안 먹혀요. 제품군이 안 먹힙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저희가 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 부류의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브랜드샵도 거래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 대형샵도 거래를 하고 있고 소형 1인샵도 거래를 하고 있고 3, 4인 살롱들도 거래를 다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 겁니다, 원장님들. 그러면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 내 기준에 맞춰서 나는 잘해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주변에 얼마 받지의 눈치에 따라서 커트 요금이 13,000원 밖에 안 하네? 그럼 13,000원으로 동일. 왜 조금 더 해주시고 나는 더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시냐는 거죠. 그게 인색한 거예요, 원장님. 그리고 왜 몇백만 원짜리 커트 교육을 받고 계시냐는 거죠. 몇백만 원짜리 커트 교육을 받으셨으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으세요, 원장님. 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커트까지 자신 있어 라는 정보를 고객들한테 주세요. 이게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못한 상태에서 주변의 가격에 맞춰가는 거예요. 가격 담합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떳떳하게 그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정말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고 또 트리트먼트 막 바른다고 나 잘해줘 라는 얘기는 이제는 조금 한물간 얘기 같아요, 원장님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내보는 거니까 나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정말 잘 되는 미용실 있잖아요, 원장님들. 브랜드를 가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원장님들 원장님 머리 원장님 샵에서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다른 미용실에 가서 돈 몇만 원 쓰는 게 아까우십니까? 왜 원장님 머리 원장님이 직접 바르시고 직접 파마하시고 직접 커트까지 하시냐고요. 같은 미용인끼리 요금 너무 바가지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 원장님 지인분이 아닌 원장님이 저 집에 블로그 광고를 보고 그러고 옆 배너를 보고 여기 머리 잘하겠네 하고 왔어요. 근데 미용인이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할인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왜? 내가 쓰는 재료의 값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재료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이 줘야 돼? 자, 재료비에 수공비 좀 더 줄게 라는 게 미용하시는 분들의 멘트이더라고요. 서로 기분 상하지 마세요. 아무리 경쟁이라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인색하신 겁니다, 원장님들. 그렇게 따지면 구두 만드시는 분들은 나 구두 만드니까 구두 원가 하니까 구두 싸게 줘. 얘기 안 하잖아요, 원장님.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만 움직여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버벅된 점 죄송하고 조금씩 더 늘어갈 거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봐주시다 보면 원장님들 매출 확신합니다.
1년 후에는 원장님 지금 매출 최소 10%, 최고 30%까지는 고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청결하기, 두 번째 인색하지 않기. 자, 인색하지 않기에 대한 내 모습에 인색하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점검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 많아요. 경제 방송 들으면 뭐 퍼스트 무버가 어떻다, 베스트 팔로우가 어떻다,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얘기 경제 용어예요. 우리 쉽게 가자고요. 먼저 선점한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대신 먼저 선점을 하면 선점하는 거기에 따른 좋은 이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투자 비용도 듭니다. 나 돈으로 투자 안 할 거야? 몸으로 하세요, 원장님. 저처럼 저 이거 돈 하나도 안 들거든요? 몸으로 하세요. 몸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장님이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는 패스트 팔로우. 특히나 미용하시는 분들은 패스트 팔로우인 경우가 많아요. 왜? 남들 잘 팔리는 거 보고 나서 해야지. 자, 20, 30년 전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세팅기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들. 세팅기 500에서 70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지금 세팅기 얼마인가요? 세팅기 중고 20, 30이면 사세요. 그런데 그때는 그 7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원장님들이 투자를 하신 분들은 세팅 돈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도를 안 하셨던 원장님들 뒤에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에이, 저거 머리 다 타더라. 안 돼. 그러면서 절묘한 타이밍을 놓치시다 보니 뒤에 지금은 세팅기 다 쓰시잖아요. 직폰기 다 쓰시고 디지털기 다 쓰고 계세요. 자, 후발주자는요, 큰 돈을 벌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선방이 중요한 거고 선점이 중요한 겁니다. 선점으로 먼저 올라서 있으면 뒤에 따라오는 후발주자가 돈이 너무 많다거나 월등하지 않다면 이 선점 우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대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정보는 충분히 다른 방송을 보시고 또 하나 경제방송 보시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미디어, 개인 미디어가 참 많아요.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 많이 보시고, 그 정보 중에서 괜찮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괜찮은 정보를 원장님들이 거르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원장님들에게 스스로 투자하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감사합니다.